저는 KMC의 DX본부 디지털 테크센터 소속의 유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과제들 중에 주 도메인은 의료 쪽, 헬스케어 쪽과 제조 쪽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도메인은 의료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5G 이음망을 이용해서 응급실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스마트하게 라는 타이틀의 의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비스의 개념, 요거를 어떻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념도는 어떻게 그려졌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솔루션들과 디바이스가 활용됐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타이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프로젝트는 지금 니아의 5G 서비스 활성화, B2B 서비스 활성화라는 과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고, 이것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그 전공의 파업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뉴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 이 과제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구급차에서 7시간, 8시간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혹은 구급차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뺑뺑이를 돈다라는 이슈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고, 응급실에서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대기실에서 9년째 평균 대기 시간이 6.7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 환자들은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 케어를 받지 못하는 순간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70대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방치된 상태로 심정지 상태로 방치돼서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 5G라는 이음망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환자 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환자 안전사고 의무 보고가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 안전사고 의무가 시행이 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가 낙상사고, 그리고 2위가 투약사고, 그리고 3위가 검사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낙상 같은 경우에 입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요 낙상 주의하세요 라는 안내문을 많이 보셨을 텐데, 아무리 안내문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요 사고는 부동의 1위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투약 사고 같은 경우에는 링거를 많이 맞으시는데 검사를 할 때마다 링거의 속도를 다르게 하고 제때 원래대로 돌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환자분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스스로 요 수액을 속도를 바꾸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이 투약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정말 응급실에서도 그럴까라고 이제 응급실 근무자들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근무자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대기실에서는 환자와 그리고 의료진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불만이 발생을 했고, 민원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의료진의 경우에는 응급실 밖의 대기실은 우리 응급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케어하기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원 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응급실에서 수액 속도를 바꾸거나 그리고 낙상을 감지하거나 주의할 수 있는 거,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밖에, 문 밖에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밖의 환경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컨설팅을 해드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도출했을 때 응급실 대기 환자 중증도가 변화하는데 이 중증도가 변화할 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안전사고 중에 1위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상사고, 그리고 2위가 약물 투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각의 솔루션들을 활용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 경감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염두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나 환자가 본인들의 수액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진의 책임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환자의 경우에 대기실에 덜렁 이제 앉아있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료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어떠한 서비스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서비스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폐쇄망을 많이 쓰고, 그리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망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끊긴 현상도 발생을 하고, 새로운 솔루션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저희가 4가지 꼭지로 분석을 해보았고, 정책적으로는 이 5G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아직 제조업 그리고 민간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B2B 서비스로 많이 활용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5G 이음망은 특정 주파수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스팟의 크기나 아니면 대역폭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을 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응급실 같은 경우에 응급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요거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솔루션, 시스템을 붙일 수 있도록 요 망을 활용을 했습니다. 서비스의 추진 방향은 여기 오신 분들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포인트를 잡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요 5G 망이라는 특정 망을 이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들을 융합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지능적이고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보니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 의료진들이 더 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성을 고려를 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계획을 세웠고, 요거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는 저희가 3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범주화할 것이며, 이 범주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보할 것이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잠재력과 이게 다른 병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 그리고 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기술,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확보되어야 되는 데이터, 그리고 이걸 통한 기대효과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KMAC에서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도 있지만 외부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급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사용된 디바이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산소 포화도와 맥박을 측정을 했고,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 AI CCTV를 통해서 낙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IoT 수액 센서를 통해서 수액의 초기 세팅값과 다르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3가지 데이터를 연계하고 솔루션들을 연계해서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 구성도를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장표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응급실에 환자들이 오게 되는 경우
그 의료진들, 간호사분이 중증도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부터 5단계의 중증도를 파악을 해서 중증도가 높은 분은 바로 그 응급실로 입장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기실에 계신 동안 환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CCTV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CCTV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이 분들의 이상치가 탐지되는 경우 대기실에 있는 분들이 위험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응급실 내에 알람을 드려 초기에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성도 같은 경우에는 KMAC에서도 이렇게 시스템 구성도를 그리고 직접 시스템을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DB들을 통합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앞서 제일 첫 번째 반영을 해주셨던 AI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AI 모델링을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획된 서비스들을 저희 컨설팅 회사는 어떻게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CX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페르소나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에 대한 스텝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구성하실 텐데 저희는 세 가지 이 응급실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 많은 데이터들을 하나로 어떻게 통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알람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플랫폼 그리고 병원이라는 특수성에 있어서 이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에지지를 분석을 하고 그거를 통해 이제 문제점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이 응급실의 현장에 필요한 투비 모델을 그리는 방식으로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비 모델이랑 에지이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어떤 배경으로 이걸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망이나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병원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 붙여서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장비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도출되고 나면 저희가 전체를 한꺼번에 서비스 개선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POC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POC를 진행을 하고 이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고도화해 가는 과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된 다음에 이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컨설팅 회사는 정리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이제 시범 운영과 인수인계까지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라고 궁금해서 이제 각종 요구사항을 넣고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봤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시나리오 1과 2로 나누어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내에 대기실이 있고 응급실 내에 진료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대기실에 계신 환자 그리고 응급실에 있는 환자 및 의료진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내에 있는 대기실의 환자들은 산소 포화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산소 포화도 그리고 맥박을 가지고 이분들의 활력 징후를 측정을 했고 그리고 중증도가 변함에 따라서 의식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 의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식 상태가 변하거나 활력 징후가 변한다라고 이상치가 탐지가 되면 조기에 응급실 내 진료실에 알람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이때 필요한 장비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CCTV를 함께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내에서는 이제 투약 관련된 사고도 많고 낙상과 관련된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낙상과 투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액 센서와 CCTV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시나리오별로 이제 케이스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내 진료실에서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 낙상사고가 가장 1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나리오 디스크립션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낙상사고에 대한 주의 및 안내를 진행을 하지만 안내를 한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 그 의료진들의 분쟁 사고 중 3건 중 하나가 또 낙상사고일 만큼 가장 이슈가 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CCTV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활용한 방안은 개인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의 얼굴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각에서 포인트들을 찍어서 이분이 이제 쓰러질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쓰러져 계신지를 파악을 해서 AI를 이용한 이상징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3초 이내에 의료진에게 알람이 발송하는 케이스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된 기술들을 보시면 이응 5G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대용량의 이미지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CCTV에서 영상 분석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알람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하고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1로 또 수액 센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속도 체크를 하고 이 속도가 초기에 간호사가 세팅한 속도와 벗어나게 되면 알람을 주는 경우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활용된 주요 기술이 마찬가지로 이응 5G망을 이용했고 수액 센서의 그 이상치 탐지를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치 탐지된 내용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대기실에서 이제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활력 징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손목에 저희가 지금 와치를 차고 있는 것처럼 와치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여기 손에 맥박이 뛰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활용을 해서 활력 산포도 그리고 맥박을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이상치를 AI를 활용해서 감지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여 저희가 총 케이스로 나누면 3가지 케이스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3개의 디바이스를 활용을 했고 도입 위치와 도입 근거에 대해서 고객사에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이용해서 낙상을 감지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환자가 침대를 배정받고 그 침대에 배정받은 베드 번호와 CCTV를 통해서 객체가 인식되는 그 객체 번호를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태를 인식한 다음에 위험도 산출하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넣고 이 위험도가 인식되면 이상치를 감지해서 이벤트를 알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뒤에 그 오피스 모니터링에서도 화면을 보실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여기서 의료진들이 궁금했던 점은 그 커튼을 치면 이게 모니터링이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셨었는데 커튼을 치게 되는 경우 CCTV가 관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지긴 하지만 관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액 센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환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진 않고 그 번호로 지정을 해서 번호를 스캔한 다음에 수액 정보를 다시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매칭시킨 정보를 가지고 수액 속도가 변화하면 마찬가지로 알람을 주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한번 보여드린 장표처럼 이 대기실에서 이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진료실에서도 환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별성 서비스라고 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 차별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용자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이라고 하면 응급실에서 안 그래도 바쁜 의료진들이 계신데 이 의료진들이 조금이라도 한번 덜 가볼 수 있고 가서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그리고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정보가 외부로 반출될 수 없고 환자의 정보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CCTV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망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으로 5G망을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서비스는 상급병원 그러니까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적용을 해서 지금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기술적으로 나눠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고객의 요구사항에 필요한 솔루션들을 KMS에서 발굴한 다음 그거를 하나의 모니터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역할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